바르샤바와 모스크바 사이의 긴장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치솟으며 나토 동부 전선을 극도의 적색 경보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러시아 영사관 폐쇄라는 도발적인 조치 직후 폴란드는 크렘린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 방역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동방의 방패 작전의 일환으로 10,000명의 최전개 병력을 국경 방어를 위해 긴급 투입한 것입니다. 하지만 푸틴의 진짜 악몽은 병력 수가 아니라 그들 뒤에서 굉음을 내는 무기들에 있습니다. 러시아 스파이들이 은밀한 파괴 공작을 획책하는 동안 그들은 한국 기술로 세워진 거대한 철벽에 부딪혔습니다. 유럽이 환호하는 이유는 독일의 헛된 약속 때문이 아니라 방금 도착한 172대의 괴수 K2 흑표와 뇌신 호마르케 압도적인 존재감 때문입니다. 파괴 음모와 압도적 화력 간의 비대칭적인 대결이 펼쳐지고 있으며 뒤늦게 발을 동동 구르는 자들은 폴란드를 향해 후회와 질투 어린 시선을 보낼 뿐입니다. 폴란드는 철도 사고 이후 파괴 공작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10,000명의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폴란드 당국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철도 사고를 러시아의 소행으로 간주하고 주요 기반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10,000명의 병력을 투입하는 호라이즌 작전, 오퍼레이션 호라이즌을 개시했습니다. 최근 몇 천년간 폴란드에서는 의문의 화재, 소포 폭발, 공항 인근 CCTV, 해킹 등의 사건이 발생했으며 최근의 철도 파괴 행위는 상황이 심각하게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폴란드는 군의 국내 보안 작전 개입을 대폭 확대했음을 합태했습니다. 폴란드군 총참모장은 이번 작전은 폴란드군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작전 중 하나라고 밝히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국가의 적들에게는 공격과 파괴를 위한 호기로 여겨질 수 있다고 국민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지난 20일 폴란드 제19국토방위여단 제9 12보병대대 병사들이 순찰과 정찰 활동을 수행하는 모습이 소셜미디어에 공개되었습니다. 폴란드는 현재 러시아가 폴란드를 상대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공영방송 TVP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폴란드 정부의 대응을 긴급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폴란드의 태세 전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미국을 지지하기로 결정했으며 나토 소속인 폴란드는 새로운 전초기지가 되었습니다. 폴란드는 현재 폴란드 국가정보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무장관은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의 우선 요구 목록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지원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영국 또한 러시아 스파이 선박들이 스코틀랜드 북부 영해를 침범했다고 경고하며 예고 없는 군사적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BBC와 가디언에 따르면 존 힐리 국방장관은 지난 19일 러시아 정찰선 얀타르, 제 얀타르호가 스코틀랜드 북부 영해를 침범해 영국 공군 전투기를 향해 레이저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국방장관은 러시아의 추가 공격 가능성에 대해 유럽에 경고했습니다. 미켈 뷔덴 장군은 러시아는 발트해 국가나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 언제든 나토를 시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큰 전략적 위험도 기꺼이 감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폴란드뿐만 아니라 영국, 스웨덴을 비롯한 나토 국가들은 비상경계 태세에 돌입하여 러시아의 침공이 이미 시작된 것으로 간주하고 실전 같은 나토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폴란드가 보유한 한국산 무기들이 설원 위에 등장해 나토 훈련에서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최근 호마르 K 시스템이 선박을 통해 폴란드에서 핀란드로 수송되는 장면이 포착되었으며 언론들은 호마르 K가 핀란드에서 열리는 노던 스트라이크 훈련에 참가하는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노던 스트라이크 25는 미 국방부의 가장 큰 예비군 준비 태세 훈련 중 하나로 이번에는 핀란드에서 고강도로 진행됩니다. 11월부터 12월까지 육군, 해군, 공군, 예비군, 연합군, 국경수비대 등 2만 명의 병력이 전국적인 훈련에 참여합니다. 폴란드군은 호마르 K가 핀란드에 도착한 사진을 게재하며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 실사격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천무의 폴란드 버전인 호마르 K 시스템은 영하 32도에서 영상 50도에 이르는 가장 가혹한 기후 조건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핀란드군은 이번 훈련의 목적이 혹독한 초겨울 환경에서 연합군과 함께 포병 화력을 점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마르 K는 무려 290km의 사거리를 자랑하며 핀란드에서 발사 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직접 타격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 포병은 이번 훈련에 단 2대만 전개했지만 각 차량이 12발의 로켓을 쏟아부을 수 있어 그야말로 막강한 화력을 과시합니다. 이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해 뼈저린 억제력을 발휘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전쟁 위협이 폴란드를 넘어 나토 전체에 심각한 위기로 번지는 가운데 폴란드가 도입한 한국 무기는 다시금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현재까지 총 174대의 호마르 K를 인수했는데 이는 적에게 공포 그 자체인 압도적인 포병 전력입니다. 지난 9월 폴란드 총리와 국방장관이 참관한 가운데 폴란드는 보유한 포병 전력을 총동원한 화력 시험을 감행했습니다. 배트리어트, 호마르 K, 하이마스, HIMARS, K부샤인, 자주포, 크라프, K랍. 자주포가 불을 뿜는 현장에서 호마르 K와 K9 같은 한국 무기는 단연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폴란드는 K9 자주포와 호마르 K라는 한국산 강철 주먹을 앞세워 나토 내 최대 규모의 포병 군단을 건설하고 있으며 동부 전선에서 러시아와의 분쟁 최전선에 우뚝 서 있습니다. 한국 무기가 폴란드에 이토록 신속하게 인도되는 속도는 나토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2000일 독일은 드디어 차세대 무기들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그 중에는 러파르트 전차의 최신 버전인 러파르트 EA8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1992년 이후 독일군을 위해 공식적으로 생산된 첫 전차입니다. 독일군은 2023년에 총 123대의 러파르트 EA8을 주문했고 이 전차들은 2027년에서 2030년 사이에나 인도될 예정입니다. 루마니아 군사매체 디펜스 로마니아는 독일군이 차세대 전차 레오파르트 EA8 초도 물량을 상징적으로 인도받았다며 굳이 상징적이라는 단어를 꼬집어 사용했습니다. 고작 단 한 대를 생산했을 뿐이고 본격적인 생산은 아직도 2년이나 더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 전차들은 나토 동부 최전선인 리투아니아에 주둔하는 독일 제45 기갑여단에 우선 배치될 예정이라지만 실전 배치는 요원해 보입니다. 전쟁이 코앞에 닥친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독일군의 이런 생산 속도라면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야 전차를 받게 될 판입니다. 폴란드는 2022년 8월에 K2 전차 180대를 주문했고 독일은 2023년 4월에 러파르트 EA8 13대를 주문했습니다. 두 나라는 비슷한 시기에 주문했지만 폴란드는 이미 180대를 모두 인수해 실전 태세를 완비한 반면 독일은 이제 겨우 상징적인 한 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의 위기 속에서 한국을 선택한 폴란드가 누리는 축복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레오파르트 E8 전차는 스웨덴과 체코도 각각 44대씩 주문했습니다. 이 국가들은 최종 선택에서 한국의 K2 전차를 탈락시키고 러파르트를 선택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정작 주문 당사자인 독일군조차 전차를 받지 못한 마당에 이들 국가가 언제 자신의 러파르트를 받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국 무기의 신속한 배송 속도는 나토 내에서 거의 기적으로 통합니다. 몇 달에 한 번씩 한국에서 무기를 가득 실은 배가 유럽 항구에 들어오고 유럽은 기이할 정도로 이 배를 기다립니다. 최근 K2 전차 20대, K9 자주포 21문, 호마르케 30대가 선적되는 장면이 보도되자 해외 네티즌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 같다. 새로 인도된 K2를 검수하는 폴란드 대령의 영상을 봤는데 그의 얼굴에 핀 미소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다. 폴란드는 서유럽 최강의 군대가 되어가고 있다. 만약 그들이 러파르트 1을 주문했다면 그들이 원했던 전차는 아마 지금쯤 어딘가에서 여전히 철광석 상태로 묻혀 있었을 것이다. 한국의 신속함과 독일 방위 산업의 거북이 걸음이 빚어낸 이 극명한 대비는 그 어느 때보다 씁쓸하고 명확하게 다가옵니다. 베를린이 고작 전차 한 대를 놓고 생색내기식 인도식을 여는 동안 한국의 거대한 수송선들은 마치 셔틀버스처럼 수백 대의 중장비를 폴란드 항구에 쏟아내며 즉각적인 전투 태세를 갖춰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업적 승리가 아닙니다. 유럽 내 군사 권력의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러시아의 망령 앞에서 늘 불안에 떨던 폴란드는 이제 서울에서 수혈받은 강철의 피 덕분에 나토의 진정한 거인으로 환골탈태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K2를 거절하고 러파르트를 쫓은 스웨덴이나 체코 같은 국가들은 여전히 설계도 위에만 존재하는 무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며 국가안보라는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직접 겨누며 핀란드에 등장한 호마르키 위용은 마지막으로 단언합니다. 한국 무기는 더 이상 플랜 B가 아닙니다. 그것은 푸틴의 야망을 지금 당장 꺾을 수 있는 유일하게 빠르고 강력한 방패, 바로 플랜 A입니다. 유럽은 지금 낡고 병든 경쟁자들이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지는 동안 한국의 생산 능력에 전적인 신뢰를 보내며 서울을 자유진영의 무기고로 변모시키는 역사적인 대전환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국경 지역의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해
전 세계가 시시각각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여러분이 누리는 평화의 소중함을 잊지 마시고 부디 건강 잘 챙기시며 가족분들과 소중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가장 빠르게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